예,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이죠. 이 상황을 제가 좀 비유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근데 그게 맞아요.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할지 좀 확실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있어요. 자, 평범한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나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당황스럽고 빨리 대피하고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자, 현재 외부적인 충격과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사태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 쬐는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고 평상시에 잘 있던 상황도 아니죠.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란을 만들어낼 만한 상황이 바로 자연재해와 같은 거고, 그 자연재해 같은 상황 때문에 리스크를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걸 방치합니까? 아니죠. 복구라는 걸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들의 가치나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 사업을 뒤로 무르거나 뭐 사업이 지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국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이것도 리스크가 앞으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미국에 대한 리스크와 또 중국에 대한 리스크,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는요,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미국이 중국 경제를 제재하기 시작하는 그 2015년도가 본격적인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 역시 2010년도 이후로 기축통화권에 대한 이제 의구심,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나 기사들을 찾아보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이 자리를 중국이 대체할 거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부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의견들을 보면서 전 미국이 망할 줄 알았어요. 2012년도 뭐 그때쯤에는 아주 절정이었거든요, 그러한 견해가. 근데 웬걸 그때 이후로 주식이 초급등을 하게 됩니다. 주구장창 올랐다는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 이제 미국 주식이 막 상승하고 다시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2015년도 이후로 들어서 야, 중국이 이제 위험하다, 뭐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상황이. 번갈아 가면서 위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역시 야, 중국이 정말 심각하구나, 문제가 많구나 해서 중국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지금 7년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아니, 무역전쟁으로 막 미국한테 등짝 스매싱 막 맞고 막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중국이 한 3년 전인가? 지금 상황을 예측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란이란 나라를 통해서 원유 공급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제재하잖아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원유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국제 정세라는 게요, 에너지를 누가 확보하냐에 따라 힘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러시아를 보세요. 그 단편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요,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에게 에너지 밀어주고 있습니까? 중국에게 에너지를 밀어주고 있죠. 이란도 중국에게 에너지를 밀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중국과 미국이 에너지에 대한 그 힘을 확실히 더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대립이 더 고조가 돼서 팽팽한 구도 결과가 되면 됐지, 뭐 누가 하나가 지금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참 맞불을 붙여서 싸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미국도 중국에게 시비를 걸었고 지금 러시아까지도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경제예요, 경제. 경제 패권은 누가 계속 쥐고 있냐, 누가 이 상황에서도 계속 성장할 것이냐, 누가 기술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국 경제에 그 타격을 받는 건 맞아요.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테슬라나 애플이나 미국의 제조 수출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낮아빠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문제가 없다, 한국 증시는 또 올라가요. 이걸 비비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고 미국을 통해서 경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엔화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이것도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냐면 저렴해진 엔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 수출 기업들이 주요 부품을 싸게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제가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까지 낮은 환율을 통해서 미국의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서비스도 많이 팔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반대 상황이 됐다는 건 이제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그리고 미국에 투자되는 돈들이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채권으로 몰리고 그러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대처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를 따라잡게 되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문제가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그것도 조치하냐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에서 많이 소비가 일어났는데 이제 미국 물건이 뒤로 제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러한 나라들의 물건이 소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